매일 해야 할 일은 쌓여만 가는데 왜 나는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시작조차 어려운 걸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은요? 하지만 정말 당신이 게으른 걸까요? 어쩌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무기력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싫은지, 왜 하고 싶은 것조차 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심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조 안에서 찾아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냥 게으른 거 아닌가?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자책이 반복되면 무기력은 더 깊어집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싫고 싫어지면 더 움직이기 어렵고 그 악순환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력은 단순히 의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힘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기 싫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1960년대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개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전기 자극을 반복적으로 줬습니다. 처음에 개들은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결국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자극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 개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포기를 배워버린 겁니다.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현상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환경에 오래 놓이면 뇌는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이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취업 준비를 오래 한 사람,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가는 직장인,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가 학습해버린 겁니다. 노력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기에 결정 피로라는 것도 얹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떤 메시지에 먼저 답할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뇌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택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의 하루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내가 지치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밖에서 보면 무기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완벽주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행동을 피하는 건데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기력이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 상태가 무기력을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동기부여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는 느낌 자체가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하고 싶다는 감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다는 신호가 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화면을 켜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시작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욕이 사라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것만으로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 상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그것이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무기력은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몸은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중에서는 75%가 넘습니다. 청년 10명 중 3명은 현재 번아웃 상태라고 답했고 그 이유 1위는 진로 불안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화면 속 세상과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나 사이의 거리감은 엄청납니다. 이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알림은 쉬지 않고 오고 타임라인은 계속 갱신되고 세상은 매 순간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달려도 꼬린 지점은 계속 뒤로 밀려나니까요. 경제적 불안도 큽니다. 집값은 오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감각. 이것이 무기력의 사회적 뿌리입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면 이것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쯤 되면 무기력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멈추고 세상이 압력을 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왜 게으르냐고 묻습니다. 왜 노력을 안 하냐고 다그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그 목소리가 매일 머릿속에서 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은 당신이 나약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몸과 마음이 함께 보내온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해 작동한 보호장치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멈추는 순간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커튼을 여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5분만 밖에 공기를 쐬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의 나를 아주 조금 다른 곳에 데려다 줍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